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치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5월 1일,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에 작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 링크는 제가 그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5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장마다가 아니라 어르신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이 요청하면은 물론 추가적인 가산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가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어르신이 요청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고, 주간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5월 1일 날 쉬는 경우가 많고요. 요양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하고 방문요양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주간보도 어차피 월급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시급제입니다. 시급제라서 먼저 쉬었을 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선생님이 3시간 원래 근무를 소정근무 시간을 하고 있다. 근데 쉬었다. 그러면은 근로자 날이 평일이에요. 5월 1일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5월 1일 날 쉬더라도 원래 시급 100%,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당들 다 제외하고 기본 시급 100%를 쉬더라도 지급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 외에 예외사항들은 따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는 100% 추가 지급이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마찬가지로 쉬는 부분에 대해서 3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100% 지급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근무를 하셨다.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쉬어도 줘야 되는 이 100% 플러스 일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100% 추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급을 주셔야죠. 그래서 총 200%의 시급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일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 쉬었을 때 줘야 되는 100%, 거기에 휴일 근로수당 100% 플러스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 지급해서 총 250%의 시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급이 11,800원, 12,000원이라고 해서 12,000원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 시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퍼센트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해서 퍼센트인 거니까 계산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 됐죠? 자, 주간보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예요. 월급제고, 쉬면은 어차피 이쪽이에요. 이쪽. 유급 휴일수당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지급 없어요. 시급 같은 경우에 추가 지급하죠. 근데 월급제인 경우에는 쉰다고 그랬죠. 주간보는 쉬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선생님 월급에. 대부분 월급제죠. 시급제 없으시죠? 시급제는 밑에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급여 포함해서 쉬기만 하면 100%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쉬는 날이다. 그날이 5월 1일 날이 평일인데 쉬는 날이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어차피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분들은 그냥 월급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요양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월급제시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날립니다. 이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있느냐? 요양원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365일 시업 종업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은 보통 5일제나 교대 근무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해요. 자,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을 비교를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나일이 지금 평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급 휴일수당 100%, 그 다음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추가적으로 주는 거 없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날에 일을 하신 선생님들 급여에 대한 부분은 기본급에 대한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월급과는 별도입니다. 월급과는 별도로 100%를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대부분이시죠?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경우에는 원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100%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게 없지만, 선생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1.5배, 150%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급에 대한 계산이니까 선생님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휴일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일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이유는 근로자 날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 있게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따로 휴일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 부여는 가능한데요. 보상휴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와 같이 1배가 아니라요. 1.5배의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만약에 5월 1일을 했는데 수당으로 주지 않고 만약에 쉬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지급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상근의 의무가 있고요. 상근의 의무라기보다는 기준근무 시간을 맞춰야 되죠. 기준근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50% 보상휴가를 더 주게 되면 대체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대체해 주는 거니까. 근데 0.5배를 더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상휴가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예. 기준근무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죠. 기준근무 시간이 모자라면 가산이 되지 않고 가산이 안 되면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휴일 대체는 불가능하고 수당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 대체금으로 그 보상휴가를 하루를 주고 50%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서 실제 일 자체는 대체를 하고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한데 만약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8시간 근로자가 근로자 내에 근무를 했다면 12시간 보상휴가를 지급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다. 요양원에서. 왜냐? 기준근무 시간에 그렇다. 대신에 이럴 수도 있겠죠. 기준근무 시간보다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경우, 그래서 그에 대한 연장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특히 야간 근무가 많은 경우에는 기준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 시간을 일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보상휴가가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기준근무 시간만 맞추는 경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다. 요양원에서는 기준근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기준근무 시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